우리 장수 지역은 지금 거의 뭐 사과 농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우 일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에 24일이 비 오는 날이 있었고 또한 그 한 달 동안에 총 그 강우량이 1250mm가 한 달 동안 내렸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이 사과 나무들이 병이 안 걸리면은 거의 뭐 이상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한 해입니다. 홍로 품종이 이게 탄저병이 굉장히 약한 그런 이제 품종이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씩 보였습니다만은 또한 이 탄저병이 만성병 후지는 거의 잘 발생이 되지 않는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만성병 후지 품종에도 지금 탄저병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한 나름대로는 열심히 방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이제 많이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늦게 이제 이게 다시 발병이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화학 농약 가지고 한계가 있지 않느냐. 많은 약재들이 이 탄저병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게 약을 쳐도 많이 듣지 않는 그런 아마 그 약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방법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조그마한 점 하나만 생겨도 유통 과정에서 또 이 병파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쓸모없는 사과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농사 이제 20년 졌는데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탄저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을 하면은 비가 와버리고, 약을 하면 비가 와버리고. 그럼 실제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농사 망치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타적 없이 잘 지냈더니, 이게 좋으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김일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거. 농약이나 이런 비료라든가 이런 경험만 갖고 남 했던 대로만 했던 것인데 환경이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고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옛 것에만 집착하고 있고 농사라는 건 남 얘기 함부로 잘못 듣고 지었다가는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두려움 때문에 확인된 것만 옆에서 누가 하는 거 성공하면 그것만 보고 했던 것인데 그중에 빠지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 모두상 하나 썼다고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럼 저는 여기 올 필요도 없죠. 뭐 노벨상도 받고 앉아서 돈 벌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농사는 접은 적이 없는데 농사를 접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 저 사람 믿고 따라도 되나? 저를 믿고 따르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원리를 공부하자는 겁니다. 원리.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몇 번 치라고, 몇 배수로 치라고, 언제 치라고, 혼영해도 돼, 안 돼? 이것만 자꾸 따지고 그것만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오늘도 헛쏘가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고 나면은 내가 100만 원짜리 강의는 들은 것 같다. 그 이상 가치가 있다 하실 겁니다. 농사 4년 차인가 뭐 7년 차가 됐었다는데, 사과가 맛있고 뭐 탄저도 없고 당도가 높고 브릭스를 직접 재서 보여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데 입도 막 팍팍하고 복숭아를 따자마자 브릭스를 재는데 22브릭스 나오니까 촬영하러 갔던 우리 촬영팀 직원들이 이거 측정기가 고장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작년하고는 맛에 완전히 한 100% 이상 맛의 차이가 나는 거야.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게?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22%는 너 많이 그 나는데? 고장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뭐 다른 방법 어떻게 한 게 없잖아. 야, 이렇게 22%였어? 나온다고? 난 이거 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지금 야, 원래 대박인데 그러면? 먹어도 아니 맛도 먹어봤는데 진짜 달긴 달아요. 고장난 거 갖고 왔네요. 아니에요, 기계가 요 산지 얼마 안
산지 얼마 안 됐거나 뭐거나 고장 났는지 놀랬는지. 자, 고장 났는지 놀랬는지. 모수싹 제품 써가지고 당도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왜 아니라고 하고 인정을 왜 안 해주는 거야? 이 제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당도를 높여놨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내가 뻥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것이 우연이라 하자고요. 모두싹 하나 갖고 다 된 거 아니라고 하자고. 끝까지 하자고. 그 약 좋아서 된 거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런 일이 왜 생길까를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물들한테 말로만 내 자식처럼 키운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어느 시기에 잘 먹고 들어가서 얘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식 살피듯이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에 의해서 양분이 16원소가 골고루 잘 들어가느냐. 질소 같은 거야 잘 아시지만 질산대 질소는 2시간 4시간이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질소유지 농사졌다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는 제1 다량원소이긴 하지만 그거에 의존하다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만 의존하다가. 그러니까 미량원소들이라든가 미네랄이 칼슘을 비롯해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용맥 끌어당기고 붙여주고 촉진시켜주는 촉매제에서 들어가는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유황입니다. 유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물질 운반기작, 혼자 안 들어가요. 꼭 들고 다녀요. 끌어당기는 물질 결합작용. 그리고 이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때 촉매 역할을 한다든지 신호를 보내준 역할. 얘가 중간에 빠지면 그냥 나머지는 사치품이에요. 먹긴 먹지만 100%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 많이 받으셨죠? 20% 이상 못 먹는다. 장사꾼들 말 듣지 말고 과용하지 말고 그거 많이 줄 필요 없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럼 네가 농사 줘봐. 나도 많이 안 들어가면 돈 안 들어가고 좋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라는 얘기죠. 안 되는 거 어떡하나. 그죠? 효과가 없으니까 이놈저놈 섞어 쳐보기도 하고 또 자주 줘보기도 하고 세게 줘보기도 하고 돈 더 들어가고 노동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만병통착은 분명히 아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단백질 구성원소예요. 생명이 시작하는 단백질이죠. 생명의 구성원소가 필수 구성원소가 빠졌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양소적으로 필요한 거냐? 그 정도가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얘는 성질이 본드, 동네 깡패입니다. 별걸 다 시비 걸어요. 꼭 붙어다닙니다.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잡아당기고 서로 붙여줘서 SS, 본드랍니다. 유황을 영어로 설퍼, 약절 S라 그러는데, S가 S끼리 붙어서, S가 얘가 묻어온 물질과 얘가 묻어온 물질을 서로 만나게 해줘서 S끼리 붙는다 해서 SS 본드. 영양소가 영양소를 서로 연결해준다 해서 SS 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기술센터에서 배운 대로 20% 정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쌓이는 겁니다. 특히 쌓이면 뭐가 어떤 손해가 오죠? 내 돈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 많이 들어가는 것도 손해지만, 인산 가루와 같이 불용화가 잘 된 애들은 양극 덩어리들이잖아요. 토양에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작정이 하우스 같은 거 해주면 잘하시지만, 어떤 때는 삽이 안 들어갈 정도, 저 직접 봤어요. 삽이 안 들어갈 정도 굳어버리고 허옇게 소금기가 올라오고. 염류 집적장애는 누가 일으켰어요? 밭주인이 한 거죠. 그 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물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이가를 가지고 있어요. 인산과 가루같이 토양에 쌓여서 이 불용화가 잘 되고 움직이지 않는 애들은 플러스예요. 양극입니다. 자석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플러스끼리는 밀어서 안 붙죠.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딱 붙잖아요. 그죠? 그렇죠? 플러스가 쌓여 있단 말입니다. 토양에. 사과밭이든 고추밭이든 우리 밭에. 워낙 많이 줬으니까요. 나무가 노령화되면 될수록 하고 좋은 거 많이 주고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조금 좀 안 들어간 게 많이 줬잖아요.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같은 플러스가 와봐야 지금 나중에 들어간 놈은 흡수가 돼서 얘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토양에 쌓여 있는 얘는 양극 덩어리 얘는 그냥 쌓여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마이너스가 가서 자꾸 얘가 뭐라고 했죠 아까? 황은 동네 깡패 같다고. 뭐든지 잡아당기고 시비고 끌어당긴다고 그랬죠. 끌어당겨야 될 겁니다. 우리 사과든 뭐든 작물들은 미생물의 대사에 의한 대사산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물질을 직접 먹는 거 아니라는 거 많이 배우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 황은 살균제로 쓰는 것인데 미생물의 먹이가 될까? 예, 됩니다. 요즘에 막 나오는 거 보면 그거 청산가리 원료인 가성가리 녹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저는 한번 황이라는 물질이 가성가리에 의해서 변성이 되고 바뀌면은
얘는 한번 치환됐기 때문에 얘는 유황이라는 성질이 거기에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얘는 이미 천연물질이 아닙니다. 화학반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천연물질 그대로 순수 황을 그대로 써서 그거를 미생물이 대사시키고 대사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얘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토양에 들어가거나 연면에 닿았을 때 본래의 기능을 증가시켜줘가지고 이거 농약 없어도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모두싹 프리미엄 녹색입니다. 저 회사 사람 말 어떻게 믿어? 그렇죠. 농민끼리도 저 집은 잘 되는데 똑같은 걸 써도 나는 안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러고 실망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내가 마음에 두고 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학적 근거가 뭐예요?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한 거. 세계 과학자들이 모두싹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를 과학적 규명을 해서 세계 과학 논문으로 발표된 정도. 그것도 1개가 아니라 6개 이상. 지금도 2개 대기 중. 뭐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과도 이 병이 아주 좀 방지하기 어려운 게 또 있어요.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아주 무섭죠. 예. 결과물이 이 탄저가 없었어요. 올해 제가 모두싹 처음 썼는데 탄저가 어쨌든 뭐 저는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탄저가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제 손으로 탄저 사과를 하나도 제가 따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 장수 시내에 있는 뭐 농약 전문가 오셨는데 그분도 놀래더라고. 어떻게 탄저가 안 보이냐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올해 아마 그런 면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광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좀 맛있다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두싹을 쳤는데 뭐 탄저가 없고 또 맛이 좋다고 뭐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잘못하면 제가 모두싹 무슨 홍보하기 위한 그 인터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탄저가 없고 맛이 예전에 비해서 더 낫다. 작년에 굉장히 이게 그 잎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고사를 한다든지 열매가 굉장히 뭐 안 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모두싹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풍성해요.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이파리가 넓고 작년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저희가 거점 한 20%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탄저를 저희가 따낸다든지 해서 그 다음 제품이 택배를 갔을 때 그 사이에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 나무 전체가 막 탄저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그대로 방제력을 쓰고 중간에 모두싹 제품으로 방제를 했거든요.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그렇게 탄저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기농이라고 했지만은 본인들이 약재를 전부 다 제조해 갖고 쓰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데가 맞는데 제가 모두싹 제품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유기농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이용하는데 더 신뢰를 갖고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약통에 넣으실 때는 말통에다 하든 SS기다 하든 드론을 하든 맹물 제일 처음에 모두싹을 넣으세요. 맨 처음에 유황이 먼저 들어가야 다음에 들어간 거 안 뭉칩니다. 제일 먼저 넣으세요. 그 다음에는 다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황끼리 섞지 말라는 겁니다. 다이젠 45라든지 다른 거 유황 제품 또 같은 유황끼리 이렇게 섞지 말라는 거 그거 지키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갈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걸린 다음이 아니라 꾸준히 감으로써 갈반병을 막아준다는 얘기고 또 이미 감염이 됐다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한다. 지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주인이 하는 것이지 병이 나거나 걸린 다음에 약 치료해주고 농약 치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농업은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후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걸 쉽게 허용하지도 않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농업이. 약을 치실 때마다 개화기만 뺀 나머지
꽃이 펴 있을 때만 나머지. 연속 착화작물은 괜찮은데 개화기는, 그리고 개화기를 빼고 나면은 약 한 일주일, 10일 정도 유화기가 있죠. 솜털 묻어 있을 때. 착화 후. 그러면 얘들은 그 유화기 때 하면은 왜 그러냐면 유황 얼룩이 묻어가지고 커서 얼룩 상태로 과가 묻을까봐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화기와 유화기 요때만 빼고 전 구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냐면 반드시 이것만 딴 거 안에 된다 그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그동안 과하게 썼던 걸 줄였을 수도 있고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인 NTS라고 하는 황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개발자가 말하거나 저 몇 사람 출연자 우연히 잘 될 수 있는 것 같고 광고를 좀 세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과학자들이 논문으로 밝혀냈잖아요. 과가 커지는 건 뭐라겠죠? 성장 호르몬인 비대제인 지베릴륨과 옥신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해서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다. 촉매제 역할하는 게 있었다. 지금 땅부자 같은 거 아까 잠깐 나왔었죠? 8년생 이상 과수에는 한 포를 가지고 5그루만 주세요. 근데 한 2kg 정도 주는 거지, 10kg니까. 그런 이제 8년생 이하 젊은 애들은 10그루 줘도 됩니다. 예. 그냥 1kg 정도만 줘도 됩니다. 그래 놓고 봄에 주시지 말고, 아까 좀 더 봄에 줬다 그러는데, 최백문님이 그러는데, 가을에 감사비료로 담가가지고 입 다 떨어진 다음에 주십시오. 그림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들어가고요. 얘들이 이제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모드싹 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벤토나이트 들어가 있고, 종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녹색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질소 위주로 막 가져가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 전엔 미네랄 위주니까 감사비료로 가을에 입 다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탄저가 걸린 다음에는 요 셀, 요거 500배입니다. 500배. 500배로 치시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단용으로 치셔도 되고 모드싹 혼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감염될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모드싹은 탄저도 아까 보셨죠? 50% 이상 방작가가 나온다고. 얘를 혼용했을 때 효과를 지연시키면서 모드싹이 갖고 있는 양분을 끌어당겨준 역할, 이거에다 기대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칼만은 칼슘, 마그네슘 위주로 들어있지만 동이 들어갔어요, 구리가. 그래서 그 바이러스라든가 감염에 강하고 세균성에 잘 듣는 건데, 셀하고 섞지는 마십시오. 셀하고 만나면 동하고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약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셀 끝난 다음에 칼마하고 모드싹 섞어서 셀로 한번 소득이 끝났다 그러면 셀 중단하시고 모드싹 칼마로 그냥 꾸준히 가시는 겁니다. 자, 방법은 일주일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장마철에는 비 오기 전, 비 오긴 뒤에 일반 약재 하듯이 가시면서 맹물에다가 제일 먼저 넣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거 좋은 건 줄은 아는데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흡수용이 어려웠다. 그러면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모드싹이 가지고 있는 촉매 역할을 믿으시고 넣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자꾸 생각이 아까 그분들 똑같이 얘기해요. 달라졌다면 모드싹 쓴 것밖에 없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 모드싹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해를 할 만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모드싹이 가지고 있는 촉매 기능을 이해했다. 그런 물질의 특성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잘 응용하셔서 여러분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농법을 만드시면 아까 김지식님이나 최백문님이나 이 동네 분들이라는 것처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 예, 그럼 오늘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실제로 아직 좀 만능 좀 후지가 실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지 품종에 대해서는 한번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여요. 특히나 이제 많은 농가들 대상으로 그만큼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많이 다니면서 어쩌면 이제 제 자신이 좀 부끄럽고 창피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저도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제 자존심은 아예 내려놓고 다시 정말 그 새로운 것을 뭐 도입을 하든가 또한 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에게 많이 알리고 드러내는 거예요.